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인데요. 지난번 5장 하지장을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6번째 여명장 역시 참 깁니다. 이 철저 선생이 하실 말씀이 참 많은가 봐요. 그러든 저러든 저는 이 적천수를 연구하면서 임철저 선생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들어서 또 한 글자 한 글자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건 저의 소명이에요. 자, 원문. 자, 이 원문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임철저 선생이 쓰신 게 아니에요. 명나라 때 경도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다음으로 유백원 주가 있고요. 그 유백원 주에 따라서 심여첨 선생이라는 양반, 진수함 선생이라는 분이 명리학원이라는 적천수 지벼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적천수 지벼에 따라서 임철초 선생이 사례명제를 넣고 줄을 붙인 거죠. 자, 그 원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론부, 론부 논자. 이게 부자는 남편이에요. 남편이나 자식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상서로움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뭐. 기가 고요하고요. 화평해야만이 부인의 도가 장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기니 이덕이니 하는 것은 허자다.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이덕. 한지, 영마 또한 반추상. 그냥 참고만 해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찾다가 뽑아놨네요. 이게 적천수 보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기, 대만에 있는 이제 성서, 서성서국에서 만든 건데, 적천수 지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하고가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복사본인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걸 복사본을 구했죠. 근데 이 적천수 지벼라는 것은 짐서현 선생이 있었어요. 적천수 보주는요, 이게 또 자기가 잘난 척하고 설하고가 증주를 해서 설하고 시대에 있던 사람들의 명절을, 현재 인물들을 이렇게 명절을 써놨더라고요. 그건 빼고 적천수 지벼는요, 요것뿐이 안 돼요. 여기에요. 사례 명조 없이. 요겁니다. 요거 몇 장밖에 안 돼요. 요거 몇 장. 이것이 적천수 지벼라고 해서 몇 장 안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원문과 또 유백원 주에 붙여서 진수함 선생이 줄을 단 것 같아요. 유시 줍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길게 붙여서 나왔던 게 이 원주엔 이렇게 탁탁 끊었단 말씀이에요. 아마 이렇게 끊은 이유는 임철저 선생이 그대로 또 똑같이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자, 임철저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임시주라고, 임시왈, 임시왈. 참 깁니다. 오늘은 참, 임 선생 말을 쭉 다 설명하고 사례명조 하나만 할게요. 또 그리고 사례명조가 29개예요. 그러니까 매번 28개, 이거 오늘 하나 하니까 28개니까 모두 14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개씩. 1회에 2개씩. 자, 이렇게 끊어졌어요. 참 희한하죠? 전부 붙였었는데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임시왈.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명이라는 것은 먼저 봐라. 선관. 부성이 성하고 쇠했는지를 먼저 봐라. 즉, 그러면 알 수 있다. 그 귀천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여탄 관성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찰, 격국지 청탁, 격국의 청탁도 좀 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지 현우, 현명함과 멍청함을 알 수 있다. 음사질투하는 것도 분리사주지정, 사주지정에 분명히 사주의 정세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게 고들정자입니다. 고요할 정자고요. 정정, 단장, 고요하고 곧고 단장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제5행지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있으니까요.
이름으로써 심찰 자세히 살펴라. 의정 마땅히 고요한 것을 부정 정부. 이 정부라는 건 뭐예요? 꼿꼿할 정자거든요. 꼿꼿한 부인은 불조해서 만나지 않는다. 요망한 것을 같이 맞닥뜨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 자세히 살펴서 의확 마땅히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음해한 것, 음천하고 더러운 것은 난도정론, 이 바른 이치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 벗어나질 않는다. 그리고 삼기 이덕이라는데 여기는 이덕 삼기네요. 이덕 삼기는 호사지사 망조다. 이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호사,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니, 함지나 역마 역시 이것을 후인지 류담, 오류라고 했을 때 잘못된 이야기다. 저 원문에선 반만 보라고 그랬는데 아예 함지나 역마는 보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불효옹고, 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한테 불효하는 것은 반드시 재성이 가볍고 겁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재성이 곧 시어머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말씀이 왜 재성이 시어머니인가 하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요, 시어머니가 창고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9년 이상을 해, 10년은 해야만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곡간 열쇠를 주냐 안 주냐 했거든요. 이 재성이에요. 곡간 열쇠. 그러니까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뭔 3년이에요?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이거 세 가지를 3년씩이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시어머니가 이 곡간 열쇠를 주냐 안 주냐, 이 재성, 안 주냐는 뭐예요? 요거에 달렸다. 재성이 가볍고 겁자가 무거우면 시어머니를 홀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경, 공경하지 않아요. 장부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한테 공경하지 않는 건 모두 관성이 약하고 일주가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관성 없는 여자는 더군다나 더 자유부인 자유부인 그러니까 사상이 자유롭다. 관성이 명예한, 관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 남자, 이거 부주예요. 이거 본래 부주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남편을 부주라고 그래요. 쟁령이라고 해서 영화로움을 이렇게 봉오리가, 산봉오리가, 금강산을 생각하면 돼요. 산봉오리가 다투듯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기정화평, 기가 고요하고 화평할 것이니 부도가 유순하다. 부인의 도가 유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인성이란다. 용신이 남편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만약 곧 관성이 패왕할 때 무비겁이에요. 비겁이 없으면서 인수가 있을 때는 이 인수가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관성이 강하니까 인수가 있어서 화살을 해갖고 이 비겁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일주를 도와주면 되잖아요. 용신이에요. 용신이 곧 남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비겁이면서 무인수예요. 인수가 없어요. 그럴 땐 식상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비겁이 왕하니까, 일주가 왕하니까 식상으로서 선해줘야죠. 그래서 용신이 식상이 되는 거죠. 관성이 태약해요. 유상관이에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재성이 남편이 된다. 곧 이유가 남편이 된다. 그 이유, 이 상관의 기운을 빼서 재성이 관성을 도와주니까 제자약살격이라고 하죠. 무재성이에요. 비겁이 왕이에요. 그런 때는 역시 식상이 남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반이 비겁이에요. 무인이에요. 무관이에요. 이럴 때는 또 식상이 어떻게든지 용신이 된다. 만국이 인수예요. 무관이에요. 무상이에요. 이럴 때는 재성이 남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왕이에요. 일주가 쇠예요. 그럴 때 인수가 남편이 된다. 상관 폐이 나죠. 일주가 왕이에요. 식상이 많아요. 재성이 남편이에요. 이 식상의 기운을 재성이 빼는 겁니다.
관성이 가벼워요. 인수가 중해요. 이거는 뭐예요? 관성의 기운을 설하는 거예요. 이럴 땐 재성이 남편이에요. 왜? 제국인을 하니까. 여기까지가 용신이 지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끊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전부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번호를 붙인 거죠. 참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네. 참, 그러니까 여기 책에 써 있는 대로 저는 이대로 옮기는 겁니다. 네, 똑같죠. 재성은 곧 부의 은성이다. 예, 맞죠? 예. 재성은 곧 뭐예요? 부의 남편의 은성, 은혜로운 성이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재생관을 하니까 그래요. 재생관을 하니까. 그래서 재성이 왕하면 스스로가 관을 생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여명에선 신앙하고 무관이면요, 재성 등령하면 격국이 되는데 이것도 상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관성이 없어도요, 재성이 왕하면 재생관을 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예. 만약 론 형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생극이나 마찬가지다. 형상. 그러니까 형과 상을,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죠. 형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생극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미약하고 무재성이에요. 일주가 강해요. 상관이 중요해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남편을 극한다. 이제 극하는 사주예요. 관성이 미약해요. 무재성이에요. 비겁이 왕해요. 이건 또 남편을 갖다가 극하는 게, 기부. 남편을 속여요. 네, 남편을 속여요. 이런 사람 시집 잘 못 갑니다. 관성이 미약해요. 무재성이에요. 일주가 왕해요. 인수가 태중해요. 이거는 반드시 기부 극부. 남편도 속이고 극하는 남편도 극하기도 한다. 관성이 약해요. 인수가 많아요. 그래서 무재성이에요. 반드시 극부한다. 비겁이 왕이에요. 무관해요. 인수가 왕이에요. 무재성이에요. 반드시 남편을 극한다. 라는 거예요. 관성이 왕이에요. 인수가 갑이에요. 이건 반드시 극부해요. 맞습니다. 비겁이 왕이에요. 무관성이에요. 유상관이에요. 그런데 인수가 중요해요. 인수와 상관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 때는 반드시 남편을 극한다. 식상이 많아요. 관성이 미약해요. 유인수예요. 우재성을 만났어요. 피를 극부한다. 여기까지 관성이 없거나 미약하여 지아비를 섞거나 극하는 사주예요. 무릇 여명에선 부성이 즉 용신이 되고요. 여명에서 지 자성은요, 즉 희신이 되니 불과 전론 관성부여. 반드시 관성이 뭐죠? 남편이라고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철천님은 육친론을 부정하고 계시죠. 그러든 저러든 여튼 용신을 잡고 용신 대운이 되면 남편도 좋고 그러는데 육친은 좀 살펴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 참 육친도 중요해요. 상식은 자식이죠. 여자한테는 일주가 왕이에요. 상관이 왕이에요. 무인수예요. 유재성이에요. 자식이 많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주예요. 일주가 왕이에요. 상관이 왕이에요. 무재인이에요. 자식이 많고 강하다.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가 왕이에요. 상관이 가벼워요. 유인수예요. 재성 득국했어요. 이거는 득국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수를 극하고요. 유인수니까 극하고 상관의 기운을 빼는 거죠. 자식은 많고 또 이건 부자가 돼요. 그래서 좋다. 국을 이루면요. 일주가 왕이에요. 무식상이에요. 관득국했어요. 자다이현이라고 해서 식상과 관성이 싸우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주가 왕이에요. 무식상이에요. 유재성이에요. 무관성이에요. 자다이 능력. 여기까지가 일주가 왕하는 경우 능력 있는 자식의 사주예요. 일주가 약해요. 식상 중에요. 유인수예요. 무재성이에요. 필유자예요. 반드시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가벼워요. 무재성이에요. 필유자.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약해요. 재성이 가벼워요. 인수가 관인이 왕이에요. 필유자. 자식이 있다. 일주가 약해요. 관성이 왕이에요. 무재성이에요. 유인수예요. 필유자라고 해요.
일주가 약해요. 무관성이에요. 상관과 겁자가 있어요. 반드시 자식은 있다. 여기가 일주는 약하지만 일주가 약한 경우 자식이 있는 경우예요. 여기선 일주는 왕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좀 적은 경우예요. 일주가 왕하고 유인수예요. 무재성이에요. 자식은 적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지만 여주 같은 경우는 참 결혼하고도 애 안 낳는 사람 많죠. 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바라는 사람도 또 많아졌어요. 그 이유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남자의 정자도 약해지고 여자의 난자도 약해지고 늙으니까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일주와 비겁다 해요. 무관성이에요. 유인수예요. 자식은 적다라고 해서 하고요. 자식이 없는 사주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음번서부터 강의할 때 자식이 없는 사주를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명절을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루하게 하면 저도 좀 지치고 해서 자식이 없는 사주서부터 또 강의를 하면서 오늘은 사례명절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례명절 하나가 참 기부한 운명이겠죠. 돈을 쫓아서 자식을 버리고 돈 때문에 돈을 쫓아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은 여명장이다. 여자의 명은 먼저 부성이 성세를 보아서 그것으로 귀천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은 격국의 청탁을 살피고 어질고 우매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음란하고 사특하고 질투가 있는지 여부는 사주의 정세와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정결하고 단정한 것도 역시 모두 오행에 이치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 오늘 이게 식신격에 이게 식신태왕이에요. 이 식신이 태왕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를 우습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왕하거든요. 그래서 제살태과격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무신. 이게 무자가 술자가 됐네요. 이거 무신. 다시 쓸게요. 제가 참 요즘 바쁘게 그냥 하니까요. 이거 해석하는데도 한 이틀 걸렸어요. 예, 봐도 없네요. 여기 있네요. 술신이 아니죠. 예, 무신. 네. 무신. 갑인이민. 예, 이거 갑인 하면 목이 채죠. 임수일주에 목은 뭐예요? 예, 식상이 강하죠. 미토까지 있으니까요. 예. 이민정리라고 해서 이 사주가 참 이상하게 보편적으로 다른 사주는 6개 정도 하고 끝을 맺었는데 8대운을 했어요. 물론 임철조 선생님 사주도 그렇고요. 말년까지 운이 좋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8대운을 했는데 이 사주는 그렇게 운도 좋지 않은데 8대운을 해놓은 거 보면 조금은 이상하지만 말년에 이 정리병호 대운을 만나서 괜찮았을까요? 이 사주는요, 목책 금토영조에서 불용, 금토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여튼 이 무토가 일단 제살태가가 되는 거예요. 제살태가. 이 살이 제하는 게 지나치다. 목으로서 식신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신충이 있어요. 그리고 연주의 힘은요, 월주의 힘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월지에서 연주를 칭하면요, 그냥 그대로 깨져버려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이에요. 예, 그리고 태어난 일이 그 다음이고요. 월일시 따라서 그러니까 1, 2, 3, 4예요. 기운으로 얘기하면요. 정단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일로 잡지도 않아요. 이건 0.8분이 안 돼요. 금이요. 금의 세력은요. 1도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내리고 됐습니다. 임수생업 맹춘 인월이죠. 토호목상 이거 지금 이 토가 그러니까 이 관이 칠살이 호화되는 뜻이에요.
제설태가예요. 이거 제설태가는요, 여자 뻥뻥거리기만 해요. 그래, 식신이 강해서 그래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입이 싸다라는 거예요. 예. 인신봉충, 예, 예, 맞습니다. 월지가 연지를 극해요. 그래서 본래 극목을 하는데, 목을 극하는데 굳이 알지 못합니다. 목왕금결, 목이 왕함으로써 금이 결 빠졌다, 이빨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금이 반대로 피상, 예, 피상한 거예요. 상처를 입었어요. 즉 무토 묵은 의탁, 무토는 더군다나 이 칠살은 의탁할 데가 없어요. 모두 목이고요. 그러니 일주지 임수는 가임성이 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미 제대로 임자, 맡을 임자예요. 그래서 성질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한다. 지 맘대로 행동거지라는 거예요. 예. 임수가 식상이 강해서 그래요. 요즘 여자들도 가임성이 행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맞아요. 잘난 척 잘합니다. 식상 강한 여자들. 견기 견기 이거 성질 성자예요. 재를 보면 그 세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재성, 이 정화. 자연이 종제이고 좀 재성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치 이런 결과 상부 남편이 한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부 폐업을 하니까 남편을 사별하고 그냥 가정이 깨지니까 기자 종이냐 자식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참 여자 매몰차죠. 자식 버리기가 참 힘든데, 예. 자, 그렇습니다. 이 여명조는요, 용신도 정하지 않고 대원 설명도 없이 재성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보면 일주가 시간의 정제인 정화와 합화목이 된 것을 나무라신다라는 거예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측정해 보면요, 목 5.6, 화 4점, 목화가 강하죠. 일주가 약해지는 거예요. 수가 0.7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주다. 목체 금토용조에나 역시 연주에 있는 금토오행은 강한 목오행에 의해서 천국지축이 돼서 발생해서 불영하고 다시 종조행을 중심으로 수목화 오행 중 요거 붙여야 되나요? 안 붙여도 될 것 같네요. 목화 오행을 용신으로 해서 시간의 정화가 용신이 되고요. 이 정화는 일간 대비 재석이 되어서 재물을 따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이다. 대운을 살피니 6대운까지 수금운으로 흘러 용신대운은 7대운이나 되어야만 만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의 명절은 대부분 6대운으로 끝나는데 이 사주는 8대운까지 있다. 아마도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이후 장수한 모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천 선생이 아주 실제적으로 보는 간명한 사주인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인중병화가 인중의 정기 감목의 특실에서 식신격이죠. 식신격은요 재성을 볼 수 있어요. 재성을 식신 생재격이에요. 그러면 수운에는요 그래도 그럭저럭 가요. 왜냐하면 초년의 수운은 괜찮아요. 그런데 금운은요 들어와서 난리를 피죠. 자, 프로그램에서 배드릴게요. 금운, 지금 금운에 와 있습니다. 볼까요? 예, 이 사주예요. 오늘 하나 준비했어요. 자,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과, 목체 수목화 용조에서요. 목체 목화 용조에서 목을 용신으로 했어요. 화를 용신으로 해도 똑같아요. 그럼 목을 용신으로 하니까 이 수는 갑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 금은요, 저 정화가 꺼지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 신유대운, 유대운이 되면요, 조금 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걸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미병화는 괜찮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다른 남자한테 간 건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 이 수운도 괜찮은 거예요. 목을 용신으로 하니까요. 화 용신으로 하면 천간으로 이 임계수, 그러니까 아마 임자대운 이 임운에 이 20살 조금 이 대운에 자식 낳고 남편이 죽으니까 이 자운도 그렇고요. 자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임운이
쟁압이 벌어져서 아마 저 정화, 쟁압이 벌어져서 남편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선 다른 데로 시집가서 그래도 그럭저럭 하면서 살다가 이 말년운까지 사는 것 같아요. 철조 선생 눈에 띈 거 보면 여기까지 말년운까지 살았길래 이 8대운까지 적어 놓으신 거죠. 다시 제가 자라 명적을 보겠습니다. 눈이 어두워. 바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다른 명조들은요 6대운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2개 대운을 넣어놨죠. 물론 뭐 임철조 선생님도 8대운까지 해놨어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8대운까지 해놨더라고요. 이분도 좀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이 대운이 되면 돼요. 천간에 있는 이 정화만 안 끄면 돼요. 임계수 운이 오니까 한번 남편하고 사별한 거죠. 상부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지지로 이 수운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 금운은 지지로 들어와서 난리가 나죠. 그러나 이 용신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고 난리는 나더라도 이 목운이 목을 용신을 하는데 용신을 건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게 들어와서 쇠자 충왕 왕자 발 하면 왕한 사람이 발끈하고 성질을 내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성질을 내지만 그래도 무난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미 병화 대운은 이 명주에서 최고 좋은 운이겠죠. 최고 좋은 뭐합니까? 80 넘어서 운 좋아봤자죠. 그냥 몸은 건강하겠죠. 이때는 골골하고요. 자, 오늘 강의 좀 이렇게 했고요. 다음 강의는 30번 임철조 선생의 설명 30번서부터 원문은 설명하고요. 임철조 선생 30번서부터 할게요. 그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반반씩.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기 전에 요게 이제 제가 또 책을 선전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임철조 선생이 만드신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용신 분석을 해서 112개를 실어서 이렇게 얇게 만들었습니다. 좀 서점에 가셔서 좀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고요.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좋은 땅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